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오늘은 신축을 통해서 펜션을 창업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주제는 펜션 사업을 하는데 어떤 땅을 사야 할까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구입하는 방법은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땅을 통한 재산 증식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어떤 땅을 사야 펜션 영업에 도움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무분별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펜션들을 관리, 감시하고자 시, 군, 구청에서 매우 까다롭고 정확한 기준과 법령으로 펜션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오래전에 만들어진 기준으로 펜션들을 관리하다 보니 시대에 뒤떨어지는 기준이다. 또는 여행업과 숙박업을 모두 죽이는 법이다. 시골로 들어가는 돈줄을 막는 법이다. 라고 하면서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불만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영업에 타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시정명령을 받아서 저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민박사업에 대한 기준이 그리고 법령이 매우 느슨했었고 펜션을 창업하는데 여러 제재들이 지금처럼 까다롭지 않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박사업자는 영업신고를 했음에도 그 이상의 규모로 운영되던 펜션들이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불법 영업에 대한 눈 감아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펜션 사업자들은 민박 사업자에서 일반 숙박업 신고를 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해당 부지가 숙박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곳이면 다행이지만 이조차도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운영되는 펜션이 농어촌 민박 사업은 가능하지만 개발 제한 지역, 그러니까 자연보호 지역 같은 곳으로 묶여서 숙박업으로 전환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면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펜션 창업을 염두한다면 숙박업 전환이 불가능한 지역에 속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됩니다. 지목이 산지나 농지라고 할지라도 전용이 가능한 땅이라면 숙박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물론 땅만 보고는 그 용도를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너무나도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종종 잘못된 땅을 매입해서 수억씩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음에도 법망을 피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운영하는 펜션 사장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서 토지 이용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지역의 지적 내용과 지역 지구 내의 행위 제한 등의 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 전 해당 지역에 펜션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건축 시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 계획 안내서를 꼭 검토해 봐야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시, 군, 구청이나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고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땅의 경우라도 경관만 멋지다고 매입해서 펜션 시설을 만들 수 없습니다. 물론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곳, 그리고 관광지하고 가까운 곳일수록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펜션 운영에 유리합니다. 단 그런 곳일수록 땅값이 매우 높아서 건축과 시설 투자에 대한 비용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커플, 가족, 단체 펜션이 모두 앞서 소개한 관광지나 경관이 좋은 곳에서 위치해야만 영업이 잘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같은 펜션이지만 커플 펜션, 가족 펜션, 단체 펜션을 이용하는 여행자들이 펜션 선택의 기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먼저 대상 고객의 성향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입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커플 펜션. 물론 커플 펜션 여행지도 관광지나 경관이 아름다운 곳에 위치한다면 영업에 분명히 이득이 됩니다. 하지만 펜션 창업 투자 예산이 크지 않다면 굳이 비싼 땅값을 지불하고 유명 관광지 인근의 땅을 구입하기보다는 땅은 비교적 저렴한 곳을 선택을 하고 펜션 시설에 투자를 더 하는 것이 영업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 예산이 10억이 있고 커플 펜션을 계획할 경우에 땅값 6억에 건축비 4억을 쓰는 것보다 땅값 4억에 건축비 6억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좋은 결과는 당연히 높은 매출입니다. 이유는 커플 펜션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커플 펜션을 찾는 소비자들의 1차 목적은 둘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프로포즈, 100일 기념, 결혼기념일 등
예쁜 공간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관광지 인근의 평범한 커플 펜션보다 관광지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화려하게 만들어진 커플 펜션이 예약률이 더욱 높습니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커플 여행자들은 프라이버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마주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펜션이 더 안쪽, 더 닫힌 공간에 만들어져도 분위기만 아름답다면 목액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가족 펜션. 가족 펜션은 당연히 주변 관광지나 경관이 좋은 곳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저 유명 관광지 인근이기 때문에 펜션 부지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내가 아내와 단둘이 여행을 떠난다면 펜션이나 호텔 선택의 기준은 아내에게 맞출 겁니다. 내가 좀 더 양보하고 아내가 행복해할 만한 화려하고 여성 취향적인 객실을 선택할 겁니다. 하지만 아이를 데리고 가족여행을 떠난다면 여행지 선택 기준은 나도 아니고 아내도 아닙니다. 여행지와 펜션 선택의 기준을 아이한테 맞출 것입니다. 아이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아이가 즐거워할 만한 여행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펜션을 창업한다면 일반적인 관광지보다는 펜션 주변에 가족 전체 또는 아이가 즐기기 좋은 거리가 많은 지역에 땅을 선택을 하는 것이 가족 펜션 운영에 좀 더 유리해집니다. 만약 그런 시설이 없다면 펜션 내에 시설을 설치하면 됩니다. 단체 펜션. 단체 여행자들이 펜션을 선택하는 기준은 화려한 객실도 아니고 주변에 여행지가 많은 곳을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유명 여행지가 많은 것은 장점이 되겠지만 많은 인원이 마치 호핑 투어를 하듯이 여기저기 관광지마다 버스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버스 투어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여행은 관광 목적의 여행이지 펜션 여행이 목적이 아닙니다. 펜션을 선택한 단체 여행 그룹은 함께 여행을 떠난 사람들과 멋진 공간 안에서 시간을 즐기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펜션을 선택합니다. 단체가 야유회나 회사의 워크숍 등으로 펜션을 선택했다면 펜션의 넓은 부지에 팀을 나눠서 게임을 하고 연회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함께 즐기고 술을 마십니다. 회사가 아닌 단체 여행 그룹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단체 여행자들의 목적은 팀원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펜션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변 관광지나 자연 경관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일례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컨설팅을 했었던 펜션 창업자는 유명 관광지 인근의 땅을 매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매입하려고 하는 땅은 설악산 인근의 땅으로서 봄 산행을 즐기는 사람과 가을에는 단풍여행, 그리고 당연히 여름 휴가철에는 도로가 막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펜션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 땅을 매수하기를 반대했었는데 결국 제 조언을 따르지 않고 값비싼 땅을 매입해서 펜션을 오픈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펜션 매입을 반대했었던 이유는 여행자들의 성향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설악산 인근에는 많은 여행자들이 오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션 운영에 유리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에 당시엔 땅값이 너무나도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그 창업자가 원했던 단체 펜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대 시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땅값 때문에 빠듯한 자금으로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과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설악산 주변에 여행을 오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당일치기로 설악산을 즐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기업, 대학교 등의 단체 그룹은 멀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설악산 인근의 펜션을 선뜻 예약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과한 땅값을 지불하고 난 후에 단체 여행자들을 만족시켜줄 만한 시설들은 구색만 갖춘 형태로 만들어졌고 불안한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내는 펜션의 컨셉을 완전히 바꿔서 힘들게 기사회생할 수가 있었지만 초기에 잘못된 선택으로 매우 큰 손해를 봤던 사례입니다. 단체 펜션은 관광지가 있는 땅보다는 교통이 유리한 부지가 더 목에게 유리합니다. 많은 인원이 움직이기 때문에 교통은 편리해야 합니다. 단체 펜션을 하기에 대표적으로 좋은 곳은 바로 고속도로 인접 지역입니다. 가록 몇몇 단체 펜션들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1시간이나 국도를 달린 후에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펜션들도 있습니다. 이런 위치가 안 좋은 위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단체 여행지를 선택할 때 회사의 사장이나 이사 등 임원들이 검색해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리급에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직원들이 펜션을 선택하는데 직급이 낮은 직원이 상대하기도 어려운 사장님과 이사님을 생고생시키면서 서너 시간씩 고속도로를 태울 용감한 김대리는 거의 없습니다. 애견 펜션. 애견 펜션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근의 관광지나 인근의 맛집, 유명한 장소가 얼마나 많고 가까운 곳에 있는지는 애견 펜션을 운영하는 데는 무의미합니다. 반려견 동반 손님들은 반려견을 데리고 관광지나 주변의 유명 맛집들은 어차피 입장 불가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변 여행지를 갈 일도 매우 희박합니다. 그들의 여행 목적은 주변 관광지를 돌아보려고 떠나온 여행이 아니라 자신의 반려견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견 펜션 입지를 선택할 때에는 굳이 비싼 땅값을 지불하고 유명한 관광지 안에 있는 땅을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광지보다 차라리 교통이 유리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승용차 안에서 얌전히 기다리는 개들도 있지만 장시간 동안 차 안에 갇혀있는 것을 불안해하는 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와 멀지 않고 교통이 편리한 곳이 애견 펜션을 운영하기에 좋은 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키즈 펜션. 최근에는 키즈 펜션이라는 컨셉으로 운영되는 펜션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적당히 준수한 펜션일지라도 모객에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펜션 사업자들은 고객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특화된 펜션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키즈 펜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펜션의 형태에서 조금 더 아이들에게 시설과 분위기를 맞춰서 미취학 아동들이나 초등학생을 둔 부모와 가족들을 모객합니다. 키즈 펜션으로 컨셉을 잡았다면 인근의 도시가 가까운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맞춰서 장시간 운전을 하지 않아도 도달할 수 있는 곳이 모객에 유리합니다. 도시와 인접하고 교통이 편리해야 하는 것은 애견 펜션과 같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키즈 펜션은 주변에 관광지와 시설들이 많은 곳이 유리합니다. 커플부터 키즈 펜션까지 펜션 부지를 찾기 위해서 여러 조건들을 체크한 후에도 또 체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할 경우에는 지적도상에 도로가 표기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가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펜션 부지 외에 예상하지 못했던 땅까지 매입하거나 도로를 놓기 위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창업하는데 더 시간도 걸리고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르막이 있는 경우에는 토목공사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체크해야 됩니다. 물론 펜션 창업을 하기 위한 땅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부분들을 체크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각각의 펜션 카테고리별로 어떤 식으로 펜션을 운영하고 어떤 식으로 부지를 선정해야 될지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 내용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